말을 아침에 일어나서는 말을 안 하긴 해. I think the girls with their nails done now.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차량입니다. 이거는 BMW 7 시리즈인데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입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디자인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릴이 예전에 비해서 오버사이징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X5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사진이랑 실물이랑은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X5보다 X7이 좀 더 요즘 나오는 BMW 그릴같이 생겼는데 그대로 이어서 7 시리즈도 요즘 딱 나오는 그 그릴이에요. 오버사이징 된 그릴. 그런데 직접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 이 디자인 왜 이래? 라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요즘 나오는 그릴의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80년대 BM을 타고 있는데 그 키드니 그릴은 정사각형이 네모나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또 디자인편에 확인하시면 다 됩니다. 이게 너무 크게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오버사이징이 원래 오버한다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오버한 사이즈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730 LD고 엑스드라이브는 아니에요. 엑스드라이브는 아니어서 그런데 이 연비 차이가 이거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죠.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100km당 5.5리터고 엑스드라이브가 100km당 5.8리터인데 연비가 뭐가 좋나요? 사실 0.3리터밖에 차이는 안 나서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디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거는 사실 디젤인 거죠. 가솔린이 아니라. 가솔린이면 이거보다는 확실히 조용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X5도 했었고 320D도 했었고 다 디젤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디젤인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X5 3 시리즈도 조용했었는데 이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 아무래도 더 조용하겠죠. 그렇다고 이게 가솔린처럼 그만큼 조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X5보다는 덜해요. 미세한 잔떨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행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는 이 디젤 모델이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60km 넘어가야 디젤이 조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출발부터 조용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공회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회전하고 있었어도 사실 이게 크게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이거는 엔진룸 볼 때 다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좀 조용하다는 거. 그래서 디젤의 그 딸딸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큰 차에 편안하고 연비가 좀 괜찮은 차를 찾는다면 굳이 뭐 대형 세단이 연비냐 하지만은 그래도 기왕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찾는다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예전에는 제 느낌이에요. 욕하시면 안 돼요. 벤츠 S클래스랑 BM 7 시리즈랑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벤츠를 타보고 요즘 나오는 BM을 타보면 색깔이 처음에는 뭐 BM은 여기 벤츠는 여기 있었다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다방면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냥 오는 듯한 느낌. 지금 이 차량을 탔는데 그런데 이 느낌은 있어요. 예전에 이 바로 6세대 BM 7 시리즈를 타봤을 때는 7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더 많았었거든요. 스포티한 느낌. 뭔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속 페달을 아직 밟기 전인지 몰라도 확실히 좀 더 편안한 세단 느낌은 조금 드는 거는 아마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보이는 클러스터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자인들은 사실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3 시리즈, 5 시리즈랑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딱히 막 입을 댈 거는 없는데 그래도 확실히 7 시리즈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거는 있는데 이 핸들은 이 5 시리즈, 3 시리즈에 봤던 그런 핸들이고 뭐 M이 적혀있긴 하지만은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이거를 BMW를 좋아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이 디자인만이 BMW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 제가 한쪽 편에 치우치면 너무 빤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견이 없어요. 그냥 다 좋거든요. HUD도 뭐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근데 이런 뭐 HUD라든지 요새는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성능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향 평준화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카메라 화질이 이렇게 좋나라고 했을 때가 전 BMW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 BMW가 워낙 화질이 좋았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68km, 69km거든요. 이거는 스포츠 모드는 3 시리즈랑 5 시리즈에 비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좀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오히려 3 시리즈 그 스포츠 330i 모델보다. 그런데 뭔가 RPM이 팍 올라가면서 그런데 동시에 또 여전히 조용한 거는 아마 7 시리즈. 와. 아니요, 제가 좀 전에 스포츠성은 좀 없어졌다 했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거 진짜 대형 세단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살짝 제가 탔던 3, 5, 7 중에 최고입니다. 이거 정말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이거는
만약에 3 시리즈 5 시리즈 와 벌써 속도가 이렇게 됐어? 이 차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오버였습니다. 지금 진짜 살짝 밟아 볼까라고 해서 페달을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키로가 이거 왜 이리 많이 올라가지? 이거 역시 BMW는 이 다이나믹함은, 사실 서스펜션은 탄탄하긴 탄탄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 탄탄함보다 약간 말랑말랑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예전에 그 성격은 어디 못 갑니다. 이 다이나믹하고 뭔가 약간 좀 짐승 같은 느낌은 어디 안 가네요. 그런데 이게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또 너무 짐승 같으면 이 대형 세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좀 어르신들, 좀 편안한 차를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좀 이제 편안하고 스포츠성을 동시에 두 개 가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오르막에서도 이제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이 가벼움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 묵직함 속에서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곰이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근데 보기에는 좀 느려 보이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멧돼지 같은, 곰 같은 느낌이에요. 느려 보이지만 알고 보면 겁나 빠른 그런 느낌.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 이 차는 대형 세단에 6, 70대에 그런 타겟을 한다면 여전히 6, 70대라도 뭔가 젊은 감성, 속도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워낙 BM 바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도 이제 BM 바에서 BM을 빤다고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간의 역할을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대형 세단인데 왜 이렇게 스포츠성이 있노?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이거 제 주변에도 제가 아시는 분, 장인 어르신은 한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정말 대형 세단을 타지만은 스포츠성을 굉장히, 스포츠 그 감성을 좋아해서 대형 세단에 스포츠 모드를 넣어서 많이 달린다 하시더라고요. 60대인데 이런 타겟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BM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제가 막 30대 20대들이 타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은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좋은데, 거기서 한 번 더 따갠다면, 세분화를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한다면 이거는 와이낫입니다. 와이낫.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BMW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거나 안 치우치려고 해도 좀 치우치는 거 느껴지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은, 타보십시오. 주변에 BMW 매장이 있으면 타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것도 시승차고 X5, 3 시리즈, 5 시리즈 모든 차량이 요새 시승차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를 원하시면 한번 동행을 하셔서 타보시면 되고, 대구에 있으시면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모터스 서대구 지점에서 차량이 항상 오거든요. 그쪽에 전화해도 밑에 자막은 나올 겁니다. 잠시 혹시 인사.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대구의 이종현입니다. 전화 많이 주십시오.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항상 제 BMW는 이종현 대리님께서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셔서, 안 사도 좋아요. 그냥 전화해서 한번 타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동모터스 있잖아요. 물론 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턴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턴을 하고 한번 제동도 같이 해볼게요. 이 제동을 하기 앞서서 앞에는 4P가 들어가고 뒤에는 2P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시 4P 들어갔고 2P 들어갔고 이게 한 265마력, 270마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력수, 토크는 한 65토크 전후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수치들이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은 모든 차가 뭐 200마력이든 뭔 마력이든 예전에 비해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 수치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냥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진짜 제동이 잘 되는지 잘 나가는지,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 정말 잘 나가고 잘 서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사실 수치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 지금 한번 됐습니다. 제동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제동은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자, 털리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는 고속주행을 했거든요. 뭐 100km에서 급제동을 밟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고속주행을 했는데 이게 꽉 잘 잡아줍니다. 꽉 잘 잡아줘서.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제가 금방 수치는 상관없다 했지만 좀 더 큰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잘 잡히면 사실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토크발도 있고 뭐 마력수도 넉넉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심지어 제동까지 잘 되면 이 차로 무슨 스포츠카 마냥 달리면 너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이거는
딱 이 키로수와 이거에 맞게 잘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랜저 TG를 한 번씩 언급하죠. 그랜저 TG는 잘 나가요. 근데 그랜저 TG가 아쉬운 게 제동이에요. 잘 나가는데 제동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말 구립니다. 이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제동력이 정말 쓰레기인데, 그런데 요즘 차들은, 요즘 제가 탔던 BMW는 그렇지 않아요. 딱 내가 나가는 그 성능에 맞게끔 제동력은 확실히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디젤을 타고 이렇게 주행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제가 디젤임을 까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어느 차는 디젤은 속도가 나면 디젤임을 잘 못 느끼잖아요. 뭐 7 시리즈인데 이거는 뭐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못 느끼겠고, 그리고 이제 가속력 받고 제동력 받고, 서스펜션에 대해서 아까 가속력 때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컴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 하니까 살짝 말랑말랑해지네요.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고 컴포트 모드고 스포츠 모드긴 한데, 자, 컴포트 모드에서 잠시 볼게요. 컴포트 모드가 되면 사실 서스펜션이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는 약간 말랑말랑한 물침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BM, 제가 아까 타고 왔던 230의 서스펜션이라든지 제가 알던 그 이바디의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탄탄했어요. 근데 여기는 모드를 달리 해가지고 예전에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 탄탄함,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안함을 동시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완전만 딱딱하면 사실 제가 G70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좋아요. 단점을 제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데, 그게 뭐냐면 G70 같은 경우는 예전의 BM처럼 여전히 탄탄해요. 그냥 계속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할 때 조금 허리가 아팠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모두가 있어서 어쩔 땐 딱딱하고 어쩔 땐 말랑한 이런 차량들은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차량이 730 LD라 있잖아요. LD가 롱의 그 약자인 거 아시죠? 이게 5.3m가 안 됩니다. 5.3m가 안 되는데 제가 타자마자 깜빡했어요. 운전을 하자마자 이게 롱바디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운전자를 위한 세팅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이거 스포츠성도 있고 대형 세단에 그런 부드러움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롱바디를 느낌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롱바디임을 못 느끼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BM의 이 운전 재미는 성격이 약간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롱바디임을 있게 하네요. 그만큼 차체가 사실 5.3m가 안 되죠. 5.2m 좀 넘는 차량들은 운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넥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5.1m 정도가 되는데, 그 차량을 제가 잠깐 타봤을 때도 뭔가 차가 높기도 하지만은 이게 차량, 물론 차량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스타렉스라든지 뭐 액티언이라든지 렉슨 스포츠 같은 것들이, 하지만은 이 차량은 이 롱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세팅이 역시 이 기술력은 무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차선을 지금 제가 변경을 했는데도 롱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게 하체 세팅에서 오는 하체 세팅을 좀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프레임 자체가 이 운전자한테 이런 부담을 좀 적게 주는지 몰라도 차선을 바꿈에 있어서도 전혀 차 운전이, 자 이제 앞쪽이 들어왔어요. 근데 뒤쪽에 딸려 들어오는 느낌 없이 딱 스포츠카는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써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많이 써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는 잠깐 쓸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차 간격도 사실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에 차가 지금 계기판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계기판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어디에 자율주행을 봐야 되지? 딴 차들은 작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 요 정도 크기로 나와가지고, 욕한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크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BM도 이 자율주행 뭐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계속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제가 신차를 살 때 자율주행 모드가 없으면 사실 그 차는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너링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 차도 역시나 깜빡이를 안 켜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혼내는 듯한, 꽉 잡아주는 게 마치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재밌습니다. 네, 어머니가 야 이거 하지마 하면서 딱 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사실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제가 이때 동안 3, 5, X5, 7 시리즈 통틀어서 이 녀석이 가장 잘 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형 세단 이 차량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 무슨 기계 사지, 무슨 모델이 좋지 할 때 어떤 모델 사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비싼 모델 사면 됩니다. 이것처럼 이 차량도 사실 제가 탔던 차량 중에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만큼 돈값은 분명히 할 거예요. 이게 롱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은 그냥 뭐 시리즈 그런 코너링이랑 비교했을 때는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가속을 했을 때도
가속을 하다가 이제 지금 90도로 코너가 있거든요. 자, 코너가 있는데, 자, 한번 코너를 한번 틀어볼게요. 괜찮아요. 이게 물론 3 시리즈의 그 영민함은 없지만은 이 롱바디임에도 감안했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코너링을 한번 돌아볼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이 차체가 긴데 이 긴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는 진짜 매력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어쩌면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차량이 긴데 운전자가 길어서 뭔가 운전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안 주는 거,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너링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나갑니다. 이 차 정말 잘 나가네요. 이 차가 그냥 살짝만 밟아도 이거 사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코너. 아, 이게 무슨 7 시리즈 롱바디 아까 또 코너가? 아니, 잠시만, 이거 희한하네. 아니, 이걸로 기본 좀 내도 되겠어요. 이게 지금 코너링이 괜찮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인터그랄이라고, 이게 60km 언더일 때는 뒷바퀴가 같이 핸들 방향으로 돌아줘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코너링이 더 좋을 수가 있고, 100km가 넘었을 때는 이게 핸들이 반대 방향. 드리프트 할 때 보시죠. 우측으로 도는데 핸들은 반대로 돼 있는 거. 드리프트 하면서 코너링을 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이 7 시리즈에 들어가 있어서 어쩐지 이게 지금 코너링을 하는데, 이 긴 차체를 코너링을 하는데 이게 7 시리즈 같지 않았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디자인 보러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가요. 이게 제가 탔던 사실 3 시리즈는 작기 때문에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7 시리즈는 워낙 차체도 이제 3 시리즈, 5 시리즈에 비해서 무겁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무게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까 사실 제가 처음 밟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사실 밟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130km가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신 그냥 살짝만 놓으면 그냥 이거는 200km로 가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도 잘 잡아주고 제동도 그만큼 잘 잡아주고. 자, 지금 제가 금방 옆에 이제 이종현 대리님한테 들었는데,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카본 소재가 들어간대요.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면 알루미늄인 줄 모르고 카본인 줄 모르지만 그만큼 차를 신경 썼다는 거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타보십시오. 이거 시승 가서 한번 타보시면 다 비교해보세요. 뭐 아우디도 비교해보고 벤츠도 다 비교해보세요. 어차피 비교는 하셔야 되니까. 저도 사실 뭔가를 구매할 때 비교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확실히 그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상하게 3 시리즈, 5 시리즈보다 7 시리즈에서 많이 느끼겠네요. 이상합니다. 원래 3 시리즈가 주력 모델인데. 자, 이제 디자인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십시오.